여전히 어려운 구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시장을 어떻게 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오늘 밀려가고요. 특별히 코스닥이 지금 2.8%라 더 많이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시장 자리 좀 점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에 말씀드렸기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에서 좀 돌아서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표를 일목 기록표상으로 봐서 기준선이 걸쳐 있는 한 2,300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과는 달리 주가가 기대와는 달리 좀 밀리고 있어가지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잘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움직임이 계속 되풀이 된다는 걸 본다면 지금의 움직임과 비슷한 상태가 언젠가를 보니까 지난 6월달, 7월달 뭐 이런 정도가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에 RSI를 본다면 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RSI가 30선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반등하는 듯 했다가 다시 한번 밀리면서 RSI가 30m 내려가면서 저점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하락으로 그치고 다시 반등하면서 결국은 기준선 근처까지 또는 더 위로 가서 구름 근처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좀 간당간당한데요. 아슬아슬하게 RSI가 30m로 내려갈 것처럼 아슬아슬한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를 든다면 30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분위기로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RSI가 30m 내려오면서 저점을 무너뜨리는 모습이 나타날지라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의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은 이때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저점이 무너지고 있는데 시장의 강도를 알려주고 있는 RSI를 본다면 RSI는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RSI 강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주가는 설령 더 떨어진다 할지라도 RSI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면 강도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설령 저점을 무너뜨리더라도 결국은 주가가 반등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CPI가 나쁘게 나오면은 저점을 무너뜨렸다가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CPI가 좋게 나온다면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바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간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은 2,300선까지 한번 보고 나서 그때 가서 방향을 정하지 않겠냐.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더 하락하기보다는 반등의 가능성이 아직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경우에도 코스닥은 이렇게 저점을 무너뜨렸습니다만은 역시 과거 예를 보더라도 저점을 무너졌으나 시장의 강도가 올라가면서 반등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RSI가 그다지 떨어지지 않고 반등한다면 충분히 주가도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간 좀 어렵고 힘든 기이긴 합니다만 더구나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CPI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겠습니다만 차트로 본다면 현재 주가는 구름에서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다 보니까 이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소위 이제 이중 바닥을 좀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코스피는 아직까지 기대감인데 코스닥은 오늘 이제 전저점을 또 좀 밀고 내려가는 흐름들입니다. 대부분 종목이 뭐 시장이 약하니까 다 밀리는데요. 특별히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계신 주주들은 정말 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보유자들 어떻게 할까요? 네, 카오. 조금 전에 한국저증권의 김희준 상임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기업 실적면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 반등의 모멘텀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란 게 많이 떨어지면 다시 반등하게 되어 있고
구름과의 이격이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게 돼 있고 벌어지면은 좁히게 돼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통계학에서 말하는 대로 소위 평균으로서의 회귀 또 민리버팅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현재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구름과의 간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과거의 기억으로 봐서 결국은 구름의 간격을 좁히려는 물론 구름을 넘어가서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반등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에도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섰을 때 주가가 올라갔고요. RSI가 바닥권에서 돌아섰을 때 주가가 반등했으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당장의 시기를 지금 당장 올라간다, 내일 올라간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가격 수준으로 봐서도 얼마부터는 바닥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현재의 주가 수준은 이때도 그렇고 과거의 경우로 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구름과의 간격을 좁히려는 움직임 혹은 RSI 상으로 봤을 때 워낙 바닥이라는 것을 볼 때 최소한 반등은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불안해 보입니다만은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과거에 똑같은 경우에 RSI가 돌아섰을 때 반등을 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반등했으니 이번의 경우에도 상당히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인다면 구름과의 간격도 벌어졌으니 약간의 반등이라도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기준선에 걸쳐 있는 6만 원 정도까지라도 반등은 최소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환율, 유가, 거시 변수들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질 듯 안 떨어지면서 1,400원, 1,420원, 30원대 계속 있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십시오.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리면서 이창용 총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금리 인플레입니다만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라는 말씀했던 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펀더멘탈리 봐서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가 엉망이라거나 또는 경기가 엉망이라거나 외환 보유가 모자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의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본의 아니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만은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달러의 원화 환율을 1,450원을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보였고요. 더구나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달 사이에 197억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그만큼 시장에다가 매도하면서 시장에 매도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의 현실에서 딜링을 하는 딜러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행의 달러 원화 방어 의지가 상당히 강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차트를 보더라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 RSI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바닥거리니까 올라갈 거다. 아래쪽에 있으면은 바닥에서 올라갈 거다. 반면에 RSI가 위쪽에 있으면은 고점구 과열거리니까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은 그런 논리로 본다면 RSI는 과거에 이때쯤 돼서 30선을 무너뜨리고 70선을 무너뜨리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지수에서 이중 바닥을 보일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이중 천정을 만들 가능성이 좀 엿보입니다. 더구나 시장은 조금씩 고점을 낮추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강도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코스피 지수의 반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달러의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좀 더 하락 조정을 기대도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떨어진다면 1차적으로는 전환선이겠습니다만 2차적으로는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1,4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해 봅니다. 물론 오늘 저녁에 CPI가 관건이겠죠. CPI가 똑같은 논리로 나쁘게 나오면은 전고점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CPI가 좋게 나오면 여기서 바로 떨어지거나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CPI와 관계없이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원화 환율이나 코스피 지수가 안정세를 되찾지 않겠나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유가는 굉장히 추세적으로 하락세였는데 지난번에 감산 얘기 나오면서 다시 좀 올라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유가 흐름은요? 유가
저희가 그야말로 단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다음 구름 위에 있으면은 상승세, 그죠? 그리고 구름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은 좁히고 또 벌어지면 좁히고 하면서 하락과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WTI 유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소위 기준선을 무너뜨리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 있고요. 역시 구름 하단에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제가 추세선을 그려두었습니다만은 추세선이 하락 추세에 가팔려다가 조금씩 기울기가 완만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락세이고요. 결정적으로 구행 스팬도 캔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구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WTI는 하락 일변도다. RSI도 여기서 지금 매도 신호가 나타났네요.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일목균형표를 보니까 뭐 유가는 그래도 조금 안도감이 놓이고요. 투자 전략하고 관심주 마지막으로 알려주십시오. 역시 오늘 저녁에 CPI가 관건이긴 하겠는데요. 그때부터 말씀드립니다만은 CPI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보이지 않겠냐. 이 마지막 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주로는 포스코 홀딩스를 꼽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들, 뭐 굴이나 동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또는 채광석이나 계속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름 위로 올라왔을 때로 완벽한 상승세로 보니까 매수하라고 주장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종목이 구름 밑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종목을 살 수 없는데 그래도 포스코홀딩스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채광석을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먹거리고 있다 보니까 뭐 호재로서 수혜의 기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쪽으로 본다면 최소한 한 26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혹시 우리가 틀려가지고 밀리면은 기준선을 무너뜨리는 23만 원 선에서 손절을 둔다면 비교적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심주 포스코 홀딩스까지 봤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